반갑습니다. 국내의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 발전 5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시 강의의 주제는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입니다. 한 번도 개인이 시장에 맞추어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그런 국가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도입되게 됩니다.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와 사유와 안정화입니다. 이 세 가지 정책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어야만 성공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유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화는 수요와 공급을 기준으로 가격 자유화 정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것이 바로 자유화입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독립 이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들은 극심한 경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생필품, 연료, 공공서비스 분야, 이 분야의 가격이 자유화되면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의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빵, 우유, 고기, 그 다음에 집에 사용하는 연료, 예를 들어서 가스, 전기, 상수도,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 과거에는 소비에트 계획 경제에서 실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로 들어오면서 가격 자유화가 시작이 되면 이러한 부분들의 가격이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 이후에 경제가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경제 수준 역시 많이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가격이 폭등해버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빵, 우유 제품, 설탕, 유아용 식품, 보드카, 가스, 통신 등은 가격 인상 상한선, 이러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한 국가들이나 베이징 컨센서스를 한 국가들이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가격 자유화에서 예외로 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가격 자유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설정을 시장에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화 조치는 환율 자유화입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들이 다른 국가의 화폐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가는 첫 번째 정책, 자유화는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격, 환율, 자유화 정책을 통해서 결국 발생했던 문제는 바로 물가 폭등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발생입니다. 그리고 자국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사실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이 등장하느냐. 정말 옛날이 좋았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획경제하에서 우리가 더 잘 살았던 것 같다. 지금 너무 힘들다. 모든 것이 다 물가가 다 폭등하고 돈은 정말 돈 가치를 못하고 있고 이래서 다시 공산당이 부활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가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정책 두 번째가 사회화입니다. 사회화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모든 국가 재산은 공산당 정부 소유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국가 것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일반 시민들한테 이제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화입니다. 어떻게 사회화를 할 것이냐 말이죠. 자, 길 건너 자그마한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소유한 가게였습니다. 이 가게를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팔아야 됩니다. 사회화시켜야 됩니다. 그럼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제 공지를 내겠죠. 어느 동네 어디에 있는 과거 국가 소유 가게를 사회화시키겠다. 이 가게를 사고 싶은 사람, 구입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해라고 공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서 사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월급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 가게를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자유화보다 더 힘든 과정이 바로 사회화입니다. 개인의 것을 국가 것으로 만든 것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국가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시 개인한테 돌려준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화를 추진했던 국가들은 1차적으로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아파트, 주택, 그냥 무상으로 소유권을 개인한테 넘겨버립니다.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길거리에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화를 추진했던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거주지에 대해서 국가 소유권을 시민들한테 거기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소유권을 다 이전시켜 버립니다. 자, 드디어 나의 집이 생겼다. 나의 집이 생겼고 나의 집의 가격이 책정이 된다. 신문을 봤더니 우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길 건너편에 국가 소유 가게가 매물로 나왔다. 돈이 없습니다. 저거 정말 위치도 좋고 나중에 가게를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돈이 없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파트를 팔자.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저 가게를 사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화를 추진했던 국가들은 사유화 정서, 바우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우처. 사유화 정서 또는 쿠폰을 시민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언론에다가 보도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사회화를 위해서, 사회화에 참여할 시민들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회화 정서나 쿠폰을 공급을 합니다. 해당 지역 구청에 가서 받아가세요. 사회화 정서 쿠폰 한 장당 가격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구청에 가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사회화 정서나 쿠폰을 받겠죠. 그럼 그걸 받아서 자기 동네 앞에 있는 국가 소유의 건물을, 가게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자신이 사회화 정서와 쿠폰을 받았을 당시의 가격, 그 가격의 가치가 폭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사회화 정서 쿠폰 지금 얼마만큼 가지고 있지? 나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다 합쳐서 이 정도의 돈을 만들어서 저 앞에 있는 가게를 공동으로 소유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사회화 정서와 쿠폰 가치가 폭락해버립니다. 그러면 사회화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1년 이후에 일어났던 사회화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권력 내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정부에서 사회화를 위해서 내놓는 매물이 있습니다. 건물, 가게, 공장, 석유 유전, 가스전, 철광, 광산, 모든 것을 다 사회화시키겠다고 이제 공고를 합니다. 그럼 그 사회화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권력 내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도 결국 권력 내부인 사람들이 블랙마켓을 통해서 조달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엄청난 이 사회화 과정이 발생합니다. 과거 잘 나갔던 국가 소유, 소비에트 연방 정부 소유의 공장들, 유전, 가스전, 알루미늄, 철, 구리, 석탄, 이러한 것들이 사회화의 매물로 나옵니다. 그것을 일부 권력가들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벌이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구단주에서 떠난 사람입니다만 영국의 첼시 구단주로 있었던 로만 아브라모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사회화를 통해서 단기간에 엄청난 석유재벌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영국의 첼시 구단주를 사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그 사람이 한 달에 쓰는 생활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재벌로 성장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화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사회화 정서와 쿠폰이 가치가 폭락하면서 결국 일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사회화에 동참해서 참여해서 이익을 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석유재벌, 지하자원재벌, 이런 재벌들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화를 통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권력 가지고 있는 세력가들이 사회화를 통해서 큰 이익을 취한 반면 일반 시민들은 갈수록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책이 안정화입니다. 안정화는 말 그대로 복지를 통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시절에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국가였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체제, 복지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상교육, 무상의료입니다. 교육을 받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립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로 가면서 이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학교, 초, 중, 고, 대학까지도 사실은 무상교육이 유지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도 파괴되었습니다. 병원 가면 일정 부분은 무상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다 돈을 내어야만 됩니다. 어쨌든 독립 이후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정화 정책을 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무상교육을 계속 유지하게 되고 무상의료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학교, 교육, 환경, 교육 수준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좋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체제가 바뀌면서 교육적으로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배당이 되지 않으면서 급여도 엄청나게 정말 적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으로만 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들을 하면서 실제로 교육에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무상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계 쪽에 의료 부분에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되지 않으면서 의사 월급 자체가 아주 낮은 수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의사도 의사로서 월급을 받으면, 급여를 받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금제도입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서는 연금을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 이후에 경제가 파탄난 상황에서 과연 연금 생활자들한테 연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화 정책도 사실은 실패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장 실패하는 것이 바로 안정화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회복지에 돈을 투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자체도 자유화와 사회화 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립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로 가기 위한 3대 정책, 자유화, 사회화, 안정화 정책은 실패했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빈곤층이 발생하게 되고 많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시민들이 해외 이주 노동을 떠나게 됩니다.